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여전히 이제 박스권 장세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 박스를 거의 깨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MACD 부분에서 좀 데드크로스 형태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그래서 여기 나오면 꼬리를 달아서 할 수 있으니 이 구간, 그러니까 43,800에서 44,000 정도가 오면 딥바잉 하는 분들은 이곳의 타점을 노리면 되겠다. 저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코인 시장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에 대해서 뭐 맨날 이제 항상 같은 말이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 돼가지고 어떤 걸 얘기를 할까 이게 되게 좀 항상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 길어지는 장세 속에서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했기 때문에 뭐 결국 다시 뭐 이제 겨울 끝날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처음 겪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부처빔 이후에 이걸 또 겪으니까 지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뭐 좋은 걸 자꾸 찾아오려고 하니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뭔가 똑같은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세 번째 지갑이에요. 이게 비트코인 세 번째 지갑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지갑인 거죠. 얘가 이제 또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누적을 했어요. 이렇게 456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지갑에 축적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계속 축적 사이클이에요. 보시면 마이너스가 지금 없죠. 이때 11월 9일날에 하나 뺐는데, 11월 9일날 한번 볼게요. 이때 뺐어요. 이때 11월 9일날 얘가 투자를 잘하네. 얘가 잘하네요, 투자를.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을 뺐다는 거죠. 이때 언제 뺐냐, 이때 1500개 비트코인을 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축적하는 사이클을 대고 있다. 11월 13일부터 계속 축적하는 사이클. 11월 13일이 언제야? 13일 여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요 구간마다 이제 매수한 게 언젠지 한번 볼까요? 날짜가 이제 13일, 16일, 17일, 18일, 20일, 13일, 16일, 17일, 20일, 13일, 16일, 17일, 20일, 13일,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13일, 16일, 17일, 20일 이때 사고, 그다음 또 이때 또 계속 모아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지갑은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다. 얘는 지금 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모아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 말고도 다른 비트코인 지갑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즘 업비트도 그렇고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미들이 많이 떠났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건 이 주요 가격대에서 누군가가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지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일종의 고래들이 박스권에서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이 하단부에서 오면은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부 팔아서 가격을 이제 다시 이렇게 빡 가둬놓는 거죠. 박스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그 구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스가 생각보다 만약에 길어진다면 뭐 1월 중순이나 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박스라는 게 정해졌다는 거는 이 구간대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유망한 알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되면 유망 알트들을 지금 고르는 시점이 왔는데, 이 유망 알트들을 내가 공부할 시간 그리고 서치할 시간이 일단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미가 별로 없어야 돼요. 항상 고래가 많고 개미가 없어야 돼요. 개미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좋은 건데, 고래는 어쨌든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미들은 여기서 이제 숏을 쳐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OI라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라 그래가지고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무엇이냐? 이거는 롱으로 잡는 포지션 그리고 숏으로 잡는 포지션 전부 다 합친 포지션의 전체 포지션을 얘기하는, 그 오픈해놓은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롱이든 뭐든 무조건 잡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물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결제 약정 물량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장세가 안 좋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좋아하냐면 이 현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박스권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숏치고 롱치고 숏치고 롱치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다 알 때쯤이 되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차트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3만 달러를 간다, 아니면 2만 달러를 다시 갈 거다, 아니면 시즌 종료가 이미 됐기 때문에 10,000달러 때도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건 이 위든 아래든 이 방향성이 크게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이 미결제 약정이 청산되면서 가격이 한 곳으로 크게 나오면서 롱이든 숏이든 어느 한쪽이 청산될 거 아니에요. 롱을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갈 때 숏이 청산되면서 롱도 익절을 하면서 청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아래로 만약에 빠진다면은 숏은 익절을 한다고 청산이 될 거고, 롱은 청산을 가격적인 부분에서 당하기 때문에 청산이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미결제 약정 OI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위든 아래든 조만간에 방향이 크게 튈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든 아래든 결국은 방향이 크게 튄다는 소린데, 그러면 여기든 여기든 크게 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박스가 위든 아래든 나왔을 때 방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또 힌트가 뭐였어요? 고래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구간이 어쨌든 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여기는 싸다는 거예요. 싸. 가격이. 그럼 얘가 지나고 나서 싸 보려면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싸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전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올해 중반에 블록스트림 CSO도 그렇고 상반기 10만 달러 도달할 거다.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형 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금과 같은 속성이 있고요. 디플레이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넥소 설립자 역시 올해 중반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 그리고 여기 근거에 대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등 기업이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고, 미 연준의 돈 풀기로 대규모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뒤에 나온 거라, 이거 보세요. 여기 딱 그거거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터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터키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36%로 껑충 뛰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게 급증을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테더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BUSD. 그러니까 결국은 이 터키라는 것에 대해서 화폐가 무너지면 대안이 암호화폐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안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라는 것이 인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인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바로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버블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여전히 코인 시장이 뭐 쓰러진다 하지만은 계속 좀비같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의 이제 움직임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듯이 뭔가 적절한 타이밍마다 이슈가 뭔가 맞물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 매크로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저는 코인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이런 쪽에다 지금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남일이 아닌 게요. 이 터키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신흥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흥국이나 터키나 이런 데는 화폐가 이제 망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00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센딩 차트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 그럼 여기서 또 결국은 이 환율 리스크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돈을 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이 더 많이 풀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자산의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터질 때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이랑 달러, 그 다음에 뭐 엔화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건데, 그럼 이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1이 떨어졌는데 원화 가치가 2가 떨어지면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 거라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상황이 환율에서 내려가는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외환 리스크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통화스와프도 미국에서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배아는 사실은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원화를 들고 있는 것도 화폐를 찍어내니까 문제예요. 주식을 들고 있어도 외국인 리스크, 환율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게 되면 벌어지는 리스크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코인이 확실히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하는 업체도 2021년에 3,000개가 넘게 채굴을 했고,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90% 정도가 채굴이 됐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유통 공급량에 보면 90%가 채굴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럼 이제 10%가 남은 겁니다. 이 10%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문제가 크게 터지면 이미 사실 인플레이션은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고 연준에서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작년 초에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문제를 꺼내면은 좀 사실 뭐 많이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연준이 인정한 거라 뭐 제가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이제는 절대 이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중요성이나 이런 게 이제 여러 기관들이나 기업들의 인식이 되면
근데 마침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이제 90%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채굴을 할까 하기도 뭔가 채산성이 안 나올 것 같고, 사자니 가격이 생각보다 싼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장세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비전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박스권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이미 여기서도 차트가 무너진 편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부근은 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지노선. 그래서 이 구간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크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계속 박스권으로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제 이제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는 헝다 이슈라는 걸 가지고 미국 애들이 이용을 안 한 것 같지만, 헝다 이슈라는 게 터지고 중국인들이 많이 던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5월에서 7월까지 미국에서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받았다. 그리고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까지 여기는 중국 거래소 중국인들 금지 때문에 쭉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과 유럽이 받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은 무엇이냐? 기관이 본격적으로 승인이 된 곳이거든요. 유럽도 뭐 스페인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데도 지금 기관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가장 활발한데, 기관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하락에 대한 거를 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계속 뭐 CVD나 이런 걸 보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관점으로 나오고 있고, 이 바이낸스나 후오비나 뭐 이런 이제 기존의 중국 거래소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계속 매도세가 나왔던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럼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미국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핸들링을 하겠죠. 왜냐면 채굴도 이제 파운더리 USA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는 미국의 입맛대로 패권이 갈 것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관들의 참여가 더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참여가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에 반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구간에 어떤 알트들을 잡느냐, 얼마나 유망한 알트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알트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여기랑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잘 매수하느냐, 잘 찾느냐, 그런 옥석 가리기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부, 메타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에 대한 공부, 그 다음 뭐 차트 공부도 해야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번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그냥 뭐 사실 주식이라는 놈도 물리면 존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존버하는 사람도 있는데, 코인은 고작 해봐야 지금 한 3달인가요? 3달? 한 2달 조금 넘었죠. 2달 조금, 2달, 그쵸, 2달 채우고 3달째 되고 있는 거죠. 3달은 아직 안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뭐 상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상승장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뭘 사든 내일 되면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감이 좋아서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시점은 이렇게 하락장이 됐을 때 깨닫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달았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저는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정보방 그 다음에 채팅방 그 다음에 트위터 주소까지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